사회적 논란 그 스타들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스타는 누구인가요? 네, 영화 베테랑의 조태호, 사도의 사도세자, 버닝의 종수 등을 통해서 정말 스크린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지만 지난해 2월 상습 마약 투약 의혹 소식으로 정말 충격을 준 배우 유아인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2년입니다. 식약처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분류되는 이 프로포폴 수면 마취제죠. 이 처방 횟수와 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50여 명을 찾아내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데 그 명단에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톱스타 유아인 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거죠.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 소변과 모발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결과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무려 대마, 코카인, 케탄 그리고 졸핏 4종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 5종류의 마약 이외에도 추가로 3종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최소 8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유아인 씨는 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채모와 소변 검사 등을 통해서 검출된 마약의 양을 볼 때 유아인 씨가 마약에 중독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고 당시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유아인 씨 하면 뭐 아역부터 시작해서 뭐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을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응원해준 팬들 입장에선 정말 속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유아인 씨 법정에는 늘 많은 팬들이 방청을 왔었거든요. 이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법정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유아인 씨는 오래전부터 이 직업적 특성상 계속되는 불규칙한 생활과 패턴으로 아주 극심한 수면장애 그리고 우울증, 불안 증세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정신건강의학과 에서 수면 마취제 및 복용을 처방받았다. 이 시술 시에만 겨우 잠들 수 있어서 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발현됐다라고 하면서 이 여러 차례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유아인 씨는 지난해 3월 27일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처음으로 자신의 신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해당 인터뷰 이후에 시간이 꽤 지났죠. 최근 유아인 씨의 상습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9월 3일인데요.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유아인 씨가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판결 직후에 검찰은 이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라고 해서 곧바로 항소를 진행을 했는데 검찰의 입장은 이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대마, 프로포폴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다. 즉 이렇게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은 원래 징역 4년이었거든요. 여기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면서 항고 이유를 전했습니다. 그럼 검찰 말고 유아인 씨는 1심 선고를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유아인 씨는 1심 선고 후에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검찰과 마찬가지로 항소를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앞으로 남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유아인 씨가 항소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심 결과로 유아인 씨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개봉을 기다리던 유아인 씨의 작품들에도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유아인 씨가 영화 승부나 하이파이브 같은 다양한 작품 공개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정말 공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거든요. 한 영화계 관계자가 말하기를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사태가 마무리되면 작품을 공개하려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1심 선고로 정말 혼란스러워졌다. 작품의 운명이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작품에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별개로 생각해보는 관점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작품 자체보다는 거기에 들어간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거기에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그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그 돈이 고스란히 묶여 있습니다. 이대로 개봉이 안 되면은 이 돈이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거기 출연한 배우나 참여 스태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 자신의 결과물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놓이거든요. 결국 아무런 잘못 없는 M1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작품이 아예 공개 안 되도록 막는 것 자체는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검찰이 항소를 진행한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사건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번에 얘기해 주실 스타는 모두를 놀라게 한 논란이 있었고 또 지금은 충격적인 외모 변화가 공개되면서 이목을 끈 분이라고요. 네, 2002년에 데뷔해서 올해로 벌써 데뷔 22주년을 맞이한 가수입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팬덤을 구축했던 대한민국 R&B 가수의 원조 휘성 씨입니다. 아니, 휘성 씨 하면 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보컬이지만 믿고 듣는 목소리로 뭐 여전히 들어도 좋은 명곡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방송에서 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사법 처벌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1년입니다. 그때 수면마 취재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더 중요한 거, 휘성 씨가 프로포폴 투약 논란에 휩싸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2011년 초부터 강남과 종로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휘성 씨의 설명은 허리 디스크와 원형 탈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극소량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이게 받아들여져서 그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투약이 아닌 병원 치료 목적으로 투약을 받았다라고 해명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후에 또다시 의혹이 생겨난 거죠. 네, 6년 후인 2019년 4월 휘성 씨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또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예전에 그 귀여운 악녀 이미지로 활동했던 방송인 에이미 씨 아마 기억하실 텐데 에이미 씨가 과거에 프로포폴을 투약해서 강제 추방이 됐었거든요. 근데 에이미 씨가 타국에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 과거 휘성과 절친한 친구로 지냈었고 2011년부터 함께 프로포폴을 했다고 폭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6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치료 목적의 투약이었다고 해명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6년 만에 다시 에이미 씨의 폭로로 휘성이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이게 의혹이 다시 커지니까 휘성 씨가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에이미 씨가 한 달 뒤에 또 입장을 밝히는데요. 이번에는 또 180도 입장을 바꿉니다. 과거 휘성과 같은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휘성이 약물을 처방받은 것을 알고 오해했었다. 알고 보니까 치료 목적이 맞더라. 라면서 자신이 오해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잠잠해지나 했는데 이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거죠? 네, 이번이 세 번째 의혹이죠. 지난 2020년 3월 26일입니다. 이 프로포폴을 지속적으로 다량 투약했다라는 진술 물증을 확보해서 수사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당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 휘성 씨가 서울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 광진구에 위치한 한 호텔 화장실에서 이틀 간격으로 2차례 의문의 약물을 투약한 후 쓰러진 상태로 발견이 돼서 이 세간에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수사 결과 휘성 씨 이 애토밋이라는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애토밋 이거 좀 생소한데 이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 마취제인데 중요한 건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약물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애토밋 관련해서는요. 관계 법령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죠. 결국 2019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매수하고 또 상습 투약한 혐의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휘성 씨는 이들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었나요? 네, 최후 변론에서 휘성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고요. 오랜 시간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네, 그 후 자숙의 시간을 갖는 걸로 모두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굉장히 빠르게 활동을 재개해서 눈길을 끌었어요.
휘성 씨는 집행유예 선고 2달 후인 2021년 12월이죠.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인 2022년 3월에는 드라마 OST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는 20주년 기념 팬미팅 겸 콘서트를 열면서 보통 사람들의 이 생각과는 달리 아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는데 반성이나 자숙은 없냐, 복귀가 엄청 빠른 애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는 별다른 활동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휘성 씨가 8월 7일 본인의 SNS에 100만 년 만에 셀카 한 장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거든요. 네. 뭔가 좀 달라 보이죠. 전과 달라 보이고 뭔가 퉁퉁 좀 부어있는 모습이어서 뭐 성형설부터 건강 이상설까지 다양한 추측이 제기가 됐는데요. 휘성 씨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살이 찐 거지 건강 이상설이 있는 게 아니고 성형도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달 뒤인 9월 7일에 무려 17kg이나 뺀 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최근에 휘성 씨가 뭐 하고 있나 취재를 해보니까요. 현재 전곡 모두 19금으로 이 구성된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아마 파격적인 좀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초쯤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